선배, 네, 고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 입장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법사위원장, 원내대표 하시면서 검찰개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법사위원장 하면서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도 맡아서 검찰개혁안의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2차 검찰개혁 드디어 실현이 되는 것 아닌가 상당히 좀 감회가 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김 총리, 정성호 장관 따로 만나서 좀 얘기도 하는 자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견이 있는 부분은 또 있는 대로 좁혀지지가 잘 않아서 이견이 좀 심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법무부는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공소청에서 되도록이면은 수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좀 적게 보내야 된다는 조직 내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정부 결정이 좀 늦게 나왔다. 시간이 빠듯한데 상당히 좀 급하게 될 수 있게 됐다. 지적도 좀 나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아주 최선의 시점이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상당히 빠듯합니다. 이제 선거가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선거 전에 마무리 짓느냐 아니면 선거 뒤에 마무리하느냐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는데 그러나 부족한 시간이라도 완결을 지어야죠. 평소에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를 좀 강하게 주장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검찰의 손에 스스로 개혁안을 맡겨왔던 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차 검찰개혁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 스스로 특수부 검사, 검찰 특수통들의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강강한 저항에 부닥쳤기 때문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아서 검사 집단의 집권 플랜, 정권 연장 플랜 뭐 이런 것들이 내란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특수통들의 생태계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그런 명분으로 권력형 검사 집단이 생겨나고 특권화된 권력계층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뿌리를 잘라낸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 경찰의 수사력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강화할 거냐. 경찰의 또 다른 자의적인 결정,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수사사법제도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면은 기존 검찰에 어쨌든 그 수사관, 수사를 위한 부서, 조직들이 여전히 남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과 완전히 결별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정체성을 안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 동의해 왔고요. 전 세계의 어느 검찰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없다. 그 반론에 항상 부딪혀 왔는데 뭐 독일 검찰이나 프랑스 검찰이나 이런 데 예를 드는데 실제로 보면 독일 검찰은 검사실에 수사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수사관이 아예 없습니까? 조직이 없습니다. 조직을 둬야 할 이유를 느끼지도 않고. 지금,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지만 서포트할 수사관 조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보게 되면 수사관을 남기겠다. 보안 수사를 위한. 어떻든 보안 수사권을 남겨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수사권을 남기는 게 목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그 공소청의 견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좀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공소청에 대한 외부 견제는 결국은 법무부가 해야 될 것이고요. 인사를 통해서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소심의위원회라든가 문민통제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것은 이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데 영장 청구권, 기소권, 수사에 대해서 이제 시정 요구라든가 보안 수사 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을 경우에는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핑퐁이 되면서 사건 처리가 좀 지연되고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청의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잘 응했고 범죄자를 단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인사나 승진, 급여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감찰도 가능할 것이고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최근 그 강주 고생 사건을 두고도 경찰의 어떤 문제점 이야기들 나오고 이게 좀 걸러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검찰에서 하는 것 같고요. 경찰의 입장을 제가 변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수사를 잘못한 거는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요. 전체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95% 이상은 제대로 잘 처리가 돼 가고 있을 거고요. 한 5% 정도의 불만, 또 이의제기나 또는 민원 요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제도적인 구조적인 장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경찰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꼭 보안 수사권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라는 말씀밖에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이 좀 늦춰지면서 10월 2일로 법률에 딱 못 박아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제때 가능하겠느냐 우려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가능하게 맞춰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입법 예고 중에 있는 직제령이라든가 임용령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구성 절차에 들어갈 거거든요. 10월 2일 출범 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고 본청하고 지방청에 공간 마련하는 것도 지금 단독 건물로 다 선정이 어느 정도 됐고 본청과 서울청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 전 단계고요. 나머지 지방청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 직전에 있다. 이 검찰청을 같이 나눠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의견도 있었는데요. 모두 별도 건물로. 중수청 인력 규모는 뭐 어느 정도로 좀 될 걸로 봐야 될까요? 아직은 공개하기는 이른데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되 과도하게 조직을 키워서 출범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관 숫자가 한 5천 명 정도. 수사관이 5천 명 정도 되나요? 수사관 한 5천 명 사이 검사가 2,290명. 지금 수사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검찰, 사무관, 서기관 사람들도 있고 검사실에 배속돼서 일하고 있는 인원들 있잖아요. 그 인원을 전부 다 가져오면 검사들이 일을 하나도 못할 거고 결과가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기소, 불기소, 기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은 남겨놓고 와야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있죠. 검사들이 중수청행을 꺼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형소법 논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둘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가 안 끝나다 보니까 검사들 같은 경우에 공소청에서도 충분히 수사에 관한 장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아닌가. 형소법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치 결정을 최종적으로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2개의 수사기관을 거느리게 되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거느리게 되는 부서의 장이 되시는 건데요. 이 장관으로서 지휘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수청 두고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와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제 2개의 수사기관을 외청으로 두게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경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제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조직 지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사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청을 하고요. 중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하게 되는,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결정권이 위임이 돼 있는 뭐 이런 형태라서 경찰은 상당히 독립돼 있는 조직이고요. 기존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과 예산권도 전부 법무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지휘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의 중수청은 예산 편성권은 중수청이
가지고 있고 인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찰보다는 못하지만 인사에 대한 자율권도 가지고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한 부분은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검찰 관계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검찰보다 훨씬 독립적이고요. 행안부는 범죄 수사만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법무검찰 관계처럼 일상적으로 보고받고 일상적으로 지휘하는 관계로 설정되지는 않을 거다. 제가 장관 되고 난 뒤에 1차 업무로 경찰국을 폐지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경찰도 검찰처럼 행안부가 장악하고 권력의 의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을 폐지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사의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마음껏 수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게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사기관이 비록 검찰과 이제 독립적으로 수사만 전담한다고 하더라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민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부처 차원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 수사 지휘권이 장관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뭐 일상적인 통제라기보다는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제동장치다. 지난 정부 때와 같은 특수부 검사들, 중수부 검사들이 권력 운영에 직접 참여했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법 시스템을 너무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상을 너무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경찰 관련해서 참여연대 등에서는 아예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도 아예 떼내서 좀 독립수사기관으로 바꾸고 국가경찰위원회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1차 검찰개혁 때 경찰의 수사권을 전부 주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되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장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돌리기에는 그러면 이제 경찰 전체를 또 손을 대야 되니까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나누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국가수사본부를 수사 분야에 관한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거는 지금 논의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수사기관이 이제 3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의 수사처인 공수처 이렇게 케이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좀 불편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낸다면 이게 또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 자체 내에서의 긴장과 통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설계가 돼서 잘 작동이 되면 그렇게 될 걸로. 우리가 이제 킥스라든가 이게 검찰 킥스도 있고 경찰 킥스도 있고 그런데요. 옛날 같으면 큰 문서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송부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따랐을 텐데 요즘은 버튼 하나면 송부가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효율만 좀 잘 이겨낸다면 그리고 이제 서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암장 수사 뭐 이런 늑장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고 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나쁜 시스템은 아니다.